한국 마사회 유치전에 김제시와 순창군이 나섰습니다. 순창군의 경우 인근 담양군과 연계해 호남 상생 협력 사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제 대율유원지 오토캠핑장이 준공된 지 2년 만에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장 시기가 다가오고 있지만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는 적지 않습니다. 석어석 전북교육감이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조사한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남원시 학생수련원에서 짚라인을 타던 여고생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은 여고생이 안전망이 없는 구역에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전국 자치단체들이 한국 마사회 유치전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전북에서는 김제시와 순창군이 나섰습니다. 순창군의 경우 인근 담양군과 연계해 호남 상생 협력 사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남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담양군과 경계 지역엔 순창군 팔덕면 일대입니다. 순창군은 이 지역을 중심으로 담양군과 공동으로 마사회 본사와 경마공원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창 팔덕면 61만 평의 경마시설과 한국 마사회 본사 등 관리시설을, 담양 57만 평의 승마시설과 승마체험시설 등을 짓는 게 핵심입니다. 순창과 담양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갖춘 최적의 입지로서 호남권 상생 발전은 물론 지역 균형 발전과 지자체 간 협력의 모범사례가 될 것입니다. 한국 마사회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일자리,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순창군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순창군과 담양군은 한국 마사회 본사를 포함한 말테마공원 유치를 통해 호남의 상생 발전을 도모한다는 입장입니다. 두 자치단체는 서울시와 대전시의 대구시 등 도시 간 거리도 내륙철도를 이용하면 2시간 내로 위치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담양군은 이미 전국적으로 잘 알려진 관광지들이 많습니다. 또한 호남권과 서남권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고 인근 주요 도시와 2시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배후 인구 확보가 용이하다고 생각됩니다. 더불어 달빛 내륙철도가 개통 예정 중에 있어 교통 접근성이 우수합니다. 김제시는 대형 국책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새만금 일대 인프라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김제는 유치부지 1순위로 새만금 원형섬 일대를 선정하고 2순위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공공용지와 농생명용지 6공구를 정했습니다. 새만금은 도민의 염원으로 추진되는 대형 국책 사업으로 성공이 필요하며 고속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기반시설이 완벽하게 구축되고 있고 26년 이선서 항만 개항과 더불어 경마 인구 유입이 가능하고 인허가는 의제 처리가 가능하고 무인원 규제 등 강점이 있으며 마사회와 경마공원 유치는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개발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마사회를 이전해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고 말산업과 말문화의 메카로 육성한다는 자치단체들.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 중 하나로 거론되는 마사회 본사 유치를 두고 제주도와 경북 영천시와 함께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우입니다. 100억 원을 넘게 들인 김제 대율유원지 오토캠핑장이 드디어 문을 엽니다. 준공된 지 2년 만인데요. 그동안 마땅한 운영자를 찾지 못하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이제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여전히 아쉬움과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명기 기자가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김제 대율저수지 근처에 새로 조성된 캠핑장입니다. 개장을 앞두고 현재 막바지 시설 점검이 한창입니다. 국비 등 120억 원을 넘게 투입해 6년 만에 준공했지만 2년 동안 운영되지 못했습니다.
김제시가 6번의 민간위탁 공고 끝에 지난달 계약을 맺으면서 오는 29일 문을 열게 된 겁니다. 금액을 너무 낮게 잡으면 그렇게 낮게 이렇게 위탁하는 거에 대한 오해가 있었고, 너무 높게 잡으면 위탁자들이 들어오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좀 행정의 오류가 있었습니다. 캠핑장에는 41개 야영 공간과 이동식 주택인 카라반도 줄줄이 세워졌습니다. 주차장부터 샤워장과 매점, 잔디광장까지 편의시설도 마련됐습니다. 바로 옆에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동산도 생겼습니다. 미끄럼틀을 갖춘 대형 놀이대부터 도약 매트까지 다양한 시설이 갖춰졌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캠핑할 때 그늘이 정말 중요한데요. 보시다시피 지금 소나무를 심고 있긴 하지만 아직 햇빛을 피할 만한 충분한 그늘은 없어 보입니다. 또 캠핑 장소에서 저수지 풍경을 제대로 감상하기가 어렵고 왕복 4차선 도로변에 자리 잡다 보니 차량 소음이나 안전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아마 밤새 자동차에 엄청난 소음에 시달려야 될 것 같아요. 방음벽도 없고 아마 여기가 캠핑장으로서는 상당히 저는 좋은 입지 여건은 아니다. 사업성이 정말 괜찮은지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여전합니다. 김제시는 캠핑장과 놀이동산을 포함한 금구 대율유원지를 자연과 힐링을 즐길 수 있는 관광 명소로 만들기 위해 개발계획 변경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둘레길 및 데크 시설 등 이용객들이 기존 계획뿐만 아니라 편익시설, 유의시설, 휴양시설, 관리시설 등을 조성 계획에 반영하여 대열 저수지를 동북권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앞으로도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이는 대율 유원지가 시민뿐만 아니라 외부 관광객들에게도 사랑받는 김제시 동북권의 관광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조사한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서 교육감이 장학사 임용을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서 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진실이 밝혀졌다며 장학사 선발은 교육감이 돈을 받고 승진시킬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6일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이 남원에서 운영하는 학생 수련원에서 짚라인을 타던 여고생이 12m 아래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는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여고생을 닥터 헬기에 태워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경찰은 여고생이 짚라인을 타다 안전망이 없는 구역에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임금단체 협상을 두고 회사와 대립해온 전주 시내버스 2개사 노동조합이 다음 달 초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전북지부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과의 임단협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전일여객과 시민여객 노조는 이번 임금 협상에서 임금 4.6% 인상 등을 요구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전일여객과 시민여객 노조는 사측과의 협상 결렬 이후 조합원 투표를 거쳐 각각 79.91%, 66.3%의 찬성률로 파업 등 쟁의 행위를 가결했다며 6월 초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남원에서 인천국제공항을 오가는 버스가 오는 6월 4일부터 다시 운행됩니다. 하루에 한 번 운행되는 이번 노선은 동광양에서 출발해 광양과 순천, 구례, 남원을 거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남원과 인천공항을 오가는 버스 노선은 코로나19로 2020년부터 중단된 바 있습니다. 시민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하고 지역 교통망 확충에도 적극 노력해가겠습니다. 석산 개발을 막은 정읍시 결정에 반발해 소송을 건 업체가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으나 결국 또 기각됐습니다. 보조 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한 정읍시 웅동면 환경연대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은 석산 개발업체가 정읍시를 상대로 낸 개발행위 불허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지난 14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주민들이 25년 동안 입은 피해를 인정하며 행정청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에 구속되지 않고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개발을 불허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공동대표는 이번 판결은 운영 중인 석산 사업장에 대한 행정의 체계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석산 난개발에 맞서 싸우는 다른 지역 주민들에게도 지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전북 아파트 가격이 5월 들어 상승세로 전환됐으며 전주 지역의 상승률이 전국 지방 8개 광역시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북의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은 이달 들어 0.07%포인트 상승했다는데요. 전북의 아파트 가격 상승을 주도한 지역은 전주 완산구와 덕진구로 각각 0.13%와 0.21%가 올라 서울 수도권과 세종을 제외한 지방도시 가운데 가장 크게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다만 과잉 공급 논란이 일었던 군산과 익산 지역은 여전히 마이너스를 이어갔고 거래 건수도 16,100여 건으로 전달 16,800여 건보다 3.8%포인트가 감소했으며 고창군이 가장 크게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남원시와 완주군 등 도내 대부분의 시도에서 거래량이 줄어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부동산 경기 회복을 기대하기는 이르다는 진단이 나온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저지종 젖소가 임실군 성수면의 한 목장에 추가 입식되면서 임실 특산물인 치즈 프리미엄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임실군은 지난 23일 국립축산과학원이 제공한 저지종 젖소 5마리를 추가로 들였고 오는 2027년까지 총 16마리를 지원받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저지종 젖소로부터 생산된 A2 우유는 일반 우유에 비해 소화와 흡수가 잘 돼 프리미엄 유제품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확대 보급을 통해 저지종 축군 형성 기반을 탄탄히 다져 고부가가치 낙농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시외버스를 타고 서울에서 고창을 올 때 발생하는 환승표 예매 불편이 해소될 예정입니다. 현재 서울에서 출발해 고창으로 도착하는 시외버스는 정한 휴게소에서 갈아타야 하지만 미리 온라인으로 표를 살 수 없어 현장에서 좌석이 매진되면 승객은 다음 버스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에 고창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에 체계 개선을 건의한 결과 오는 30일부터 환승표를 온라인으로 예매할 수 있게 됩니다. 긴급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모녀가 익산에서 안타깝게 숨진 사건을 계기로 전북특별자치도가 복지 사각지대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수조사 대상은 도내 기초생활보장 자격 변동과 급여 중지자 만여 명입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복지 서비스 재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시군과 읍면동 차원의 심층 상담으로 위기가구 고위험군을 관리합니다. 도는 전수조사를 오는 6월까지 마치고 결과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 사례관리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추진합니다. 순창군이 양지천에 다양한 꽃을 심었습니다. 순천군은 민선 8기 핵심 사업인 경천과 양지천 수변 종합개발 사업 일환으로 사계절 꽃길 만들기에 나선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지천 일대에는 오는 7월부터 11월까지 계절에 맞는 꽃이 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